안녕하세요. 여의도 테크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하나 샀는데요. 제가 현대차를 샀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차를 사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기능이 이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었었는데 이것만 봐도 진짜 많이 세상이 좋아졌다. 저는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서 테슬라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슬라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없이도 이제 차를 몰 수 있다는 게,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계속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진짜로, 이제 곧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 두 개의 로보택시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SD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FSD가 뭐냐면 Full Self Driv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혼자 얼마만큼 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기술 관련된 건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랑 테슬라의 어떤 이제 그 자율주행이랑은 좀 가장 큰 좀 차이점이 존재하죠. 왜냐면은 테슬라는 애시당초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했던 게 사람의 뇌와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GPS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SD가 V13 버전 13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차가 한 대당 처리할 수 있는 신경망의 크기가 2.3GB에서 7.5GB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5배 정도 증가했고, 이제 뭐 3D 벡터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보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AI가 보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SW4의 한계가 지금 신경만 7.5GB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아직은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하드웨어를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소프트웨어는 많이 발전했는데 하드웨어가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로봇 기술이나 뭐 기술들이 해도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 5가 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뢰도가 99%에서 99.9999%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웨이모는 라이다나 레이더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카메라들 쓰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사용해요. 얘는 GPS 데이터도 사용하고 위치 기반도 사용하고 구글 맵도 사용하고 하는데, 얘는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인간의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뇌가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웨이모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 학습 데이터, 지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HD 맵으로 받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당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할 수 있죠. 대신에 구글의 웨이모의 장점 같은 경우는 지도 데이터가 정확하면은 훨씬 더 그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의 기능이 떨어지는 뭐 안개가 심하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런 데서는
좀 아직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는 웨이모가 훨씬 좋고, 훨씬 더 진짜 미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테슬라가 훨씬 더, 좀 실용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웨이모는 이제 하드웨어를 계속 발전시켰던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간의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변환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크루즈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크루즈라는 회사를 GM이 인수를 했었는데 이 인수를 하면서 23년 10월에 보잉에서 충돌 사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GM이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폐지하면서 100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술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고 1등인 회사가 그냥 모든 시장을 선점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2등, 3등 나눠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1등이냐 아니냐, 이건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이 이제 테슬라는 웨이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량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1마일당 가는 비용이 이제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었을 때 한 4km 정도를 타니까 한 13,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한 10마일 정도를 가더라도 한 $5 이하로 받겠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은 한 10km, 15km 가더라도 5,000원 정도면은 이 운영비가 가능하다. 그다음 사람도 안 들고 소프트웨어 비용밖에 안 들고 하드웨어 부품 같은 경우도 훨씬 이제 웨이모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 우리 캐시우드 누나 같은 경우는 0.25달러 정도의 말당 운영 비용이 될 거다. 그럼 엄청나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성장할 건데 2030년이면은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할 거고요. 구글의 웨이모가 30% 정도 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택시를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가 카카오 택시를 타더라도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안 맞으면은 잘 택시 기사분들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어요. 서울은 그런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방에 갔었을 때나 저녁 같을 때는 거리가 짧으면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무인 택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액도 더 다운되면서 사용적인 불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도로 체증 같은 경우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한 $324 정도 되는데, 지금 1차 지지선은 318이고, 그 다음에 지지선 깨지고 내려갔을 때는 263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저항선 329달러, 이거를 넘었을 때 330달러까지 넘어갔을 때, 이게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들고 넘어갔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179달러인데, 지지선 같은 경우는 150달러, 그리고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 188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테슬라하고 구글을 좀 분산 투자하는 게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 구글과 테슬라의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저항선 부분에 좀 수익을 좀 보면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지지선이 오면은 매수하고 하는 부분으로 수익을 늘려가는 부분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터스, 현대차죠. 현대차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테슬라,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K밸류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테크남의 주식 분석 같은 경우는 오늘이었고,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좀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진짜 AI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세상이 변하는 기술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더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진짜 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 정보의 데이터에 있어가지고 많은 격차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최신 기술들과 주가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드릴 테니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